안녕하세요, 닥터준호입니다. 오늘은 요즘에 굉장히 핫한 영화 기생충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보고 왔거든요. 되게 재밌었고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봤어요. 직원들이랑 같이 봤는데 영화를 보고 뭔가 의문이 좀 들어가지고 그걸 한번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의문이 한 3가지 정도 의문이 들었는데요. 첫 번째는 송강호 씨네 집 가족들이 굉장히 능력이 다들 좋잖아요. 딸도 굉장히 똑똑하고 정말 마치 캐치미 이프 캔을 보는 것처럼 정말 잘 모르는데도 정말 잘 가르치고 애를 잘 다루고 그다음에 아들도 되게 영어를 잘 하고 그다음에 부모님도 나름 능력이 있으시고 근데 그렇게 재능 있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기생충화 시켜놨나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능력한 삶의 모습을 비춰놨나 하는 게 사실 좀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. 설마 그게 우리 삶에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생충처럼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것인가?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설정 자체가 좀 의문스러웠어요. 스러웠고 두 번째는 과연 이 영화가 마지막에 주는 결론이나 이런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 전에 설국열차도 있었고 요번에 이 기생충도 있었지만 그 많은 그 영화 평론가들이나 리뷰에서 그 계급 간의 어떤 갈등이나 계층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. 빈부격차에서. 근데 그래서 빈부격차에 대해서를 이렇게 윗집과 그 지하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걸 보여주고 근데 영화에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.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근데 그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감독 입장에서 어떤 행동을 유발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그거를 보고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. 왜냐하면 사실 그 모든 계급을 갖다가 그게 나누고 자꾸 막 냄새로 막 계급을 나누고 하는 것 자체도 그걸 보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게 불쾌하게 느껴졌어요. 멀쩡한 사람들을 이렇게 계급을 나누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자체가 굉장히 불쾌했거든요. 그 자체가 불쾌했고 그래서 과연 그 메시지가 주는 게 무엇인가. 근데 사실 우리는 지난 역사 동안에 마르크스 사상에 의한 공산주의 이런 사회주의가 실패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시 한다는 것은 실패한 걸 반복한 거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하는 건 아니라고 온 인류가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공산주의는 붕괴돼 가고 있고 거의 이제 국가가 없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자본주의를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주는 메시지는 마치 다시 무슨 마르크스 사상으로 가자 이런 것인가? 뭐 그런 생각도 막 들게 되더라고요. 물론 거기서는 자세한 얘기가 없고 비유로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게 조금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.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장벽을 만드는 영화가 아닌가 싶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는 재밌는데 나는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직원들이 이러는 거예요. 원장님 저는요 그거 보고 저는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불쾌했어요. 희망을 주지 못할 망정 그 한참 그 성장해가는 젊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좋은 뭐 집안에서 태어나고 이런 거 아니면 아직 한참 배우고 성장해야 될 그런 시기에 사람들은 그걸 보고 굉장히 나는 하급이야, 나는 상급이야, 이렇게 하급이야,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불쾌하게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잠재의식 속에 파급시켜주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,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굉장히 좀 저는 우려스럽고요. 왜 굳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장벽을 굳이 그렇게 만들려고 하느냐. 우리가 그 장벽을 없애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드는 거예요. 그런 게 무의식적으로 박히는 거죠. 사람들 속에. 그게 사실 좀 의문스러웠습니다. 우리가 과연 그 영화를 보고 어떻게 세상이 바뀔 것이며 과연 어떤 행동을 할 것이며 이게 도대체 그거에 대한 어떤 초점이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행동의 어떤 그 결론이 무엇인가가 상당히 저는 의문스러웠습니다.
자, 사람들은 능력치가 달라요. 그리고 서로 잘하는 것도 틀리거든요. 그래서, 그리고 행복은 꼭 어떤 계급에 있는 게 아니에요. 부에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. 정말 길에서 명상하는 명상가가 굉장히 행복할 수도 있고, 농사 짓는 분들도 굉장히 행복할 수도 있고, 제가 제3세계 같은 데 가서, 저 동남아시아 이런 데, 오지 같은 데 가면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. 그러니까 우리가 꼭 물질만 가지고 그 사람의 행복을 판단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. 근데 굉장히 물질 지향적인 영화라고 저는 봤거든요. 그 영화는 인간의 행복을 굉장히 물질에 비춰서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물질주의적인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우리가 스티브 잡스 같은 리더 아니면 뭐 예전에 우리나라의 뭐 이순신 같은 위대한 장군 이런 리더들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. 그런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잘 돼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핸드폰도 만들어지고 베트남의 공장도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그래서 부를 얻을 수 있고 사회가 더 같이 잘 살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좀 더 능력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,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돼야 조금 능력치가 떨어지거나 하는 사람들도 더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욱하는 마음에 뭐 칼부림을 하는 그런 장면을 봤을 때 굉장히 사람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어서 나눠버리는 그걸 보고 저는 영화는 재밌는데 참 주는 메시지는 참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모르겠다. 참 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참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이상한 건지 왜냐면 칸 영화제에서도 상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영화에 대해서 극찬을 많이 하는데 제 생각은 그랬어요.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제 생각을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개인적으로 제가 이 젊은 직원들과 같이 일하기 때문에 이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해주고 더 부유하게 해주고 하는 거를 제가 금융 재테크하는 걸 많이 알려주거든요. 예전에도 한번 유튜브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. 다음 시간에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는 완전 수평되게 제가 같이 우리 직원들의 그 삶에 어떤 경제 수준과 어떤 경제적인 지식과 어떤 재테크 능력과 부유해지는 거를 같이 올려주는 저의 10년 넘은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거든요. 그걸 한번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기생충에 대한 닥터 진호의 리뷰였습니다. 이렇게도 아름다웠었나